북한의 겨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쉬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한 이 재앙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의 혹한 도시 카라코르름의 종합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리나라고 합니다. 카라코르름의 겨울은 잔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도시 전체를 뒤덮으면 영하 45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바깥 공기는 바늘처럼 폐부를 찌르는 듯합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저희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태워야 했습니다. 쓰레기, 고무, 플라스틱,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태워서라도 난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연탄조차 부족한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난방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 죽는 현실이었기에 생존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뿌연 회색빛 스모그에 뒤덮였고 매캐한 냄새는 코끝을 찌르고 목이 칼날에 베이는 것처럼 따가워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침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수십 배를 넘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폐렴으로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산소통 앞에서 울고 있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런 절망의 목소리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무력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매번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산소통은 늘 부족했고 간호사들은 혹시라도 산소통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산소통 숫자를 세어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기침 소리, 아이들의 숨소리, 부모님들의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라코르름 시정부에서는 몇 차례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발표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정책이 멈춰버리기 일쑤였고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기오염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뉴스 멘트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주지 못하는 말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제로 현장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병원 안에서 아이들의 산소 마스크를 챙기면서도 이 공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공기조차 외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환기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서 제 기능을 못한 지 오래였고 창문을 열면 더 많은 먼지가 밀려들어와 아이들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료하면서도 저녁에는 산소통 부족에 발을 동동 구르며 겨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제 목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의사이기 이전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요. 그 독한 연기를 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병원 담벼락에는 언제나 그 흐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까맣게 묻어나오는 그 흔적이 이 도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게 카라코르름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이 병원에서만큼은 숨을 쉴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조차도 희뿌연 먼지와 매캐한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아이들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연기가 목구멍을 스치듯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치료해야 할 병원이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퇴근길에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잔혹해야만 하는 걸까?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은 늘 제게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희망이 제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요. 그날은 병원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는데 몽골 방송국 특파원이 전하는 뉴스 한 꼭지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카라코르름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화면 속 자료화면에는
KUICA와 한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낯선 이름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TV에서 방영되던 한국 드라마와 노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한국이 과연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스마트폰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었더라고요. 19만 7,080년대에는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연탄 연기로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기사와 사진들을 보며 마치 지금의 카라코르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청을 만들고 대기질 개선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눈앞이 조금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KUICA 직원 2분과 한에너지 솔루션에서 파견된 기술자 1분이었습니다. 기술자의 이름은 박지훈 씨였는데 한국 사람 특유의 선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었지만 모두 함께 노력해서 바꿔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카라코르름의 아이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끼던 절망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박지훈 씨는 기술자라기보다는 마치 제 동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팀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병원의 공기질 측정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장비가 뭘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저와 간호사들에게 직접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실시간으로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외래 진료실 한켠에 공기질 측정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며 병원 내부 공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였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마치 희망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간호사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한국팀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박지훈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초미세먼지 수치고요. 이건 이산화황 농도입니다. 숫자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기를 단지 냄새로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공기의 상태를 보니 그동안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병원 내 환기 시스템도 점검해 주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필터가 막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시스템 설계안을 보여주며 카라코르름의 아이들이 병원에서만큼은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꼭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한국팀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과 게르촌을 오가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현지어로 인사말을 건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박지훈 씨의 그 말은 지금도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팀과 함께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병원에 들어오는 날을 상상하며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 장비와 새로 들여온 환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서면서 공기질 모니터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침을 하거나 눈을 비비곤 했는데 이제는 한결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간호사 알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병동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기침을 덜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병원이 아이들에게조차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늘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응급실로 한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이름은 사른 아이. 겨우 6살이었는데 눈에 띄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공기를 마시고 자랐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사른아이의 작은 몸을 꼭 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것조차 전쟁처럼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 공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열어 박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기술자님, 혹시 게르촌도 공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만 바뀌어서는 아이들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그의 답장에는 짧지만 힘 있는 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가 바로 그걸 위해 왔습니다. 그의 답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도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박지훈 씨는 기술팀과 함께 게르촌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병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엄마들은 눈가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밤마다 숨을 못 쉬어요. 어느 어머니가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쉰 소리가 섞여 있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곧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죄스러웠습니다. 박지훈 씨는 기술팀과 함께 게르촌의 난방시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게르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팀이 보여준 액화석유 가스 LPG 난방 시스템은 저에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이걸로 연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며칠 뒤 게르촌 주민들 몇 가정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친환경 난방기기에서 처음으로 하얀 연기가 아닌 맑은 열기가 피어오를 때 저는 그 광경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게르촌의 아이들이 기침을 멈추고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응급실이 한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밤만 되면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간호사 알탄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적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 담벼락에 묻어있던 그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기 어려웠던 변화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카라코르름 시정부에서도 한국팀의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 관계자가 병원에 찾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리나 선생님, 한국팀의 도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보고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지훈 씨와 한국팀이 보여준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 그 마음이 카라코르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밝은 빛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게르촌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병원 응급실에는 확연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간호사 알타는 매일같이 숫자를 확인하며 놀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숨 쉬는 게 한결 편안해 보여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하나둘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 들어서던 아이들이 전처럼 기침을 하거나 숨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 매캐한 공기와 싸워온 제 지난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병원 내부부터 시작된 변화는 점차 도시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공기질 개선의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자 카라코르름 시정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정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한국팀과 함께 병원 개선 사업 확대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박지훈 씨가 차근차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노력해 극복했죠. 카라코르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한국팀은 마치 가족처럼 우리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동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보일러실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직접 병원 기술자들과 협력해 오래된 석탄 보일러를 안전한 친환경 연료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그 현장에 나가 기술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라고 묻는 기술자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건 치료만이 아니니까요. 아이의 병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기술자분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새로운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 공기질을 확인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기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아이들이 숨 쉬는 게 편안해졌다는 걸 숫자로 확인하니 기적 같았습니다. 간호사 알타는 기쁨에 겨운 표정으로 선생님, 드디어 우리 병원이 안전한 공간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어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이가 병원에 오면 숨 쉬는 게 괜찮대요. 밤에도 기침이 줄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팀이 있었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카라코르름 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보는 순간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도시는 스스로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 너무도 벅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국팀도 무척 기뻐하며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리나 선생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공기가 조금은 맑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회색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이었다. 한국팀은 이제 카라코르름 전역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획 중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게르촌 구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아이들이 어디서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카라코르름 아이들은 더 이상 병원 문턱을 넘나들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 씨에게 조심스레 그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때의 도움을 지금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한국팀은 카라코르름에 머물면서 게르촌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안전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그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이제 카라코르름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을 기술 수출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준 나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이 모든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카라코르름의 아이들은 조금씩 숨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 복도가 울음소리로 가득하지 않기를, 이제는 웃음소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팀이 저희에게 보여준 믿음처럼 저도 제 환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한 감동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죠. 혹한의 도시 카라코르름에서 고통받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진심 어린 손길이 전해져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모습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